네,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드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04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상승폭이 강하진 않았지만 양시장 모두 강폭 확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의 키워드가 이제는 유동성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장 리뷰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의 키워드 한마디로 유동성이다.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는 상당 기간 더욱더 진행되면서 가속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좀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역시 염두를 해두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 이제 그 수요일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점차 이제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다소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유동성의 힘에 다소간 좀 뒤로 순위에서 좀 밀려 있었던 코스닥 시장이 재차 이제 어제 오후장 들어서부터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이제 그 유동성 장세에 의한 대형주의 상승과 성장을 바탕으로 한 코스닥 시장에 서로 간에 이제 그 순환매 양상이 조금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좀 유동성 상황, 그 깜짝 이벤트 이후에 조금은 좀 상승세의 둔화, 이를 틈탄 코스닥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들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장의 가장 큰 힘,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이죠. 그 유동성의 힘의 근원, 결국은 외국인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항상 생각에 사고의 중심에 넣고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지난 5일간 순매수 규모를 따져보면 1.3조 원, 1조 원이 넘는 그 순매수 금액 1.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산 종목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업종 대표주들에 국한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속에서 이제 주변 변수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율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이고요. 유동성에 의한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제 유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분. 그리고 다소간 이제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항상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이제 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요 지금 대형주의 다소간의 상승세 둔화 분위기 생각을 좀 하시고요. 여기에 성장주들이 이제금 다시금 반기를 드러내는 그런 양상.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 부분을 다소간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역시 염두를 하시면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 내지는 조심스러운 대응 전략 살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전일장 우리 시장 내 특징 업종 내지는 특징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애플 컴퓨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모습들 과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주가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징성 면에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IT 업종의 대표 주자가 이제 확실하게 다우지수 30 종목에 새롭게 편입이 돼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 미국 시장의 큰 변화 내지는 큰 흐름 부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곧 유동성의 유입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유동성의 유입의 중심에는 업종 대표주가 있다라는 것. 그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닌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라는 것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유동성이다 보니까 고베타 업종, 증권 업종 마찬가지와 건설 업종, 화학 업종 다시금 시장 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 내 가장 크게 특징을 줬던 업종 내지는 종목 두
가지가 있을 듯합니다. 뭐 제약주가 그 하나라고 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중국 소비의 어떤 그 배경, 중국 소비의 확대를 배경으로 한 화장품주의 다시금 시장 내 관심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것. 오늘도 이 두 가지 부분, 제약주, 화장품 중심의 어떤 시장, 뭐 테마라고 얘기하면 뭐 테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 고성장주의 핵심에 서 있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3월 말이 또 다가오면서 이제는 4월 실적 장세에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간 선물을 보니까 약보합에 마감하면서 오늘 코스피도 좀 약세 출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또한 나오고 있죠. 오늘 변수 그리고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큰 그림은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유동성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실적 이제 뭐 저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지만 하여튼 실적 시즌이 직후, 실적 시즌 직전 그리고 실적 발표 이 상황에 항상 그 돌아다니는 시장 내 어떤 그 사이클이 항상 형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뭐 바이오면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주면 게임주, 아니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면 신재생 에너지, 코스닥은 그런 상황 속으로 돌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경기 민감 대형주, 업종 대표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 그 가능성 여부 꼭 챙기시는 그런 어떤 그 습관 내지는 버릇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다소간 이제 희비가 상당 부분 엇갈리는 부분,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듯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시장 내 가장 크게 어떤 그 수익률을 안겨다 줬던 뭐 가치주라 그러면 가치주라 그러고요. 다소간 이제 뭐 거래는 그렇게 썩 원활하게 되지는 않지만 내재 가치가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주식들 특히나 중소형주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시장으로 자금의 유입이 한 1조 원이 넘는 그런 자금의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움직임 중소형주 펀드로부터 이제 그 자금의 이탈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중소형주 쪽에서 대형주로 매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자금의 흐름 경로를 좀 읽으셔야 될 듯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쪽을 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필수 소비재는 괜찮다. 왜냐하면 정부의 이제 그 뭐 내수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필수 내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중립 정도에서 어떤 그런 그 수익률이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오히려 대형주보다도 조금 좀 수익률이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장 내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 있는 것, 결국에는 임금 인상 이슈가 오늘 역시 시장 내에 계속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어제도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의 어떤 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고유 영역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소간 한 템포 뒤로 물러서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여기에 동참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인상하려는 그런 정부 정책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 그 정부 정책의 근간은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큰 그림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 역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유동성과 마찬가지로 신삼저 부분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 저물가 그리고 저환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금리 이에 따른 수혜가 가장 먼저 이제 그 뭐 전세가를 비롯한 주택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서서히 주식 시장으로 새롭게 또 이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시장 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유의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주의 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그 자원개발 관련주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좀 감사하려는 그런 감사 움직임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자원개발과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 아니면 아예 조금 좀 멀리 두고 바라만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봅니다. 그 자원개발주 좀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하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종목 내지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것 잊으셔서는 안 될 듯하네요.
이렇게 오늘자 이슈와 변수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큰 그림은 변함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코스닥의 성장주 관심을 갖자 하셨죠. 대표님께서 꾸준히 강조해주신 바이오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 바이오주 비중과 함께 또 대형 수출주들 비중은 어떻게 실어봐야 하는 것인지 보다 자세한 핵심 전략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이제 그 시장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마 대형주를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 이전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소형주 상당 기간 대형주의 상승에 눌려서 오히려 코스닥 지수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스닥 지수 오히려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 어제 오후부터 조금은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것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너무 급격한 상승 때문에 다소간 상승폭의 둔화 가능성 오늘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이를 틈탄 코스닥 시장 내 새로운 반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는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들이 특히나 게임주들 어쩌면 한 두세 달 이상 지금 쉬었다라는 것, 그 부분들 다시금 시장 내 매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그런 쪽 코스닥 쪽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대형주보다 조금 더 비중을 실어 나가시는 게 조금은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반전을 기대해보자 하셨죠. 바이오와 그리고 게임주,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종목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드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데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2047포인트까지 오른 이후 조금 밀리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들어보고요. 또 관심 종목군 AS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이제 지수를 말씀드릴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 그리고 3일선에 대한 지지, 즉 현재 구간에서의 강력한 슈팅이 좀 나와주기 위해서는 5일선에 대한 지지보다는 3일선을 계속 타고 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어제 이제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상황이었죠. 앞에서도 앞에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다우지수를 중간중간에 CNBC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잠을 설쳤던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제 이제 다우지수를 볼 때 일단 오전장까지만 해도 0.5%였다가 오후장에 FOMC 회의 결과들이 어떤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라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오후장에 이제 1.4% 정도 어떤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 돈의 힘이 남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어제 우리 증시를 좀 보니까 다우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였던 패턴들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형적인 고가에서의 아랫꼬리를 좀 만듦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전형적인 어떤 개미털기의 방법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주포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지수 10가의 물량을 던졌다가 아랫꼬리로 들어올릴 때 두 번 물량을 터는 그런 지수 조정의 전형적인 지수 조정의 방법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들이 되겠는데, 자, 역시나 이제 오늘 간밤에 마감한 다우지수가 일정 부분 조정권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 자체는 중요한 것은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지수가 이제 시가 한 2047포인트 시가가 이제 그리고 장중에 이제 출렁임을 어느 정도 나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2050포인트는 저항 구간인 것은 확실하게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3일선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3일선이 한 2030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인데,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초반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이번 지수 상승을 결국 이제 개인들을 위한 시장보다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들끼리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현재 지수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205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5일선을 지지하려는
테스트하려는 그런 조정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 자, 5일선이 한 2025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은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계속적으로 바닥주를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지루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자칫하다가 잘못 따라잡았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종목을 선정하고 골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좀 신중합니다. 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S. 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 먼저 말씀드리고 있던 것이 종가 베팅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도 종가에 120억 정도, 엊그저께 120억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어제도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는, 결국 이제 종가 베팅이 또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단기 저항선을 어느 정도 종가의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저항을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역시나 눌린 매수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눌린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대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기관들의 순매수세, 그러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2월달 중순부터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모아가는 흐름들. 결국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30만 원까지 갔던 상승했던 그런 주가의 흐름들. 그 이후에 뜬금없이 삼성의 상속세 관련된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로 하락을 야기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이후에 주가의 반등이 나오면서 재차 정고점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제 30만 원 부근까지의 어떤 움직임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현대차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결국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으로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서 저항 구간에 진입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포지션을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 말씀을 좀 드렸었죠. 현대글로비스 지주사 관련된 그런 종목들, 삼성 STS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이제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5일선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25만 원에 대한 돌파. 자, 61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지로 전환이 됐을 때,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항 구간들이 지지로 전환이 됐을 때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체크하시면서 25만 원에 대한 돌파 체크하면서 눌림 매수하는 전략 충분히 포지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가 되겠죠. 자, 파라다이스. 어제 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때 쌍바닥, 즉 26,600원에 대한 쌍바닥 2월 달에 경신했던 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할 때 26,600원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어제 이 파라다이스가 26,100원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완벽하게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에 대한 쌍바닥에 대한 지지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6,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과 매수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서, 자, 다음 카카오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상당히 코스닥의 지수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그런 주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어느 정도 바닥권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단기 매수세와 물린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당히 불꽃 튀는 물량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현재 구간도 그렇고 상당히 좀 피바다 차트예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삼성 SDS, 파라다이스, 게임빌
전부 지금 뭐 다음 카카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부 지금 개인들이 정말 체력적으로 지수 상승 시에 종목들이 못 따라가니까 피말리기 하는 전형적인 피바다 차트이기 때문에 이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제의 아랫꼬리를 메울 수 있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지만은 현재 구간부터는 꼭 매수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유심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계속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기본적 분석보다는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시장 포인트 짚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랠리 이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죠.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